여하, 레독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는 날씨가 돼버렸어요. 기온도 낮고 바람까지 완전 칼바람이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함 속에서 연말 준비하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은 12월 추천 견적입니다. 가격대별 성능별로 준비한 15개 대회의 견적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샵 단원땡 최저가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서 추천드리고 있어요. 성능과 가성비 모두 챙긴 견적들을 추천해드리는 만큼 알뜰살뜰하게 살림 챙기시는 주부님들, 내 컴퓨터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는 학생과 직장인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견적 게임은 어느 정도 돌아갈까 궁금하실 것 같아 견적별로 게임 영상까지 싹 첨부해드리니 잘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견적은 기본으로 검정색입니다. 쿨러와 케이스의 경우 화이트로 변경 가능하게끔 구성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 달부터 진행하던 수험생 이벤트 다들 기억하시죠? 컴퓨터 구매해주시고 채널 카톡으로 수험표 인증해주시면 10만원 상당의 리드래곤 기계식 키보드를 무상으로 증정해드리고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이슈 두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이슈가 적은 대신 굉장히 재밌는 게 두 개 나왔어요. 먼저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입니다. 다들 예상하는 4000번대 슈퍼 친구들 이야기예요. 10월 중순부터 4080 슈퍼와 4070 Ti 슈퍼에 대한 소식이 뜨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2024년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CES 2024에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발표일 루머까지 돌고 있어요. 일단 4070 Ti와 4080은 11월 16일자 기사로 마지막 물량이 출하되었다고 하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4070의 경우 4070 슈퍼가 출시되어도 따로 단종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유를 짐작해보자면 물론 어디까지나 루머지만 4070 Ti 슈퍼와 4080 슈퍼가 본 모델에서 쿠다 코어가 대략 5에서 10% 내지 늘어나는 반면 4070 슈퍼는 쿠다 코어가 22%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 4070과 성능차가 꽤 크게 날 거라 업그레이드 성격이 큰 앞에 두 가지 모델과 달리 본디 비어있던 4070과 4070 Ti 사이의 공백을 채워넣는 제품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정확한 스펙이나 가격 정책, 출시일 등은 엔비디아가 발표하지 않는 이상 모두 루머에 불과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귀가 두 개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고사양 4070 Ti급 이상으로 구매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4070에서 4070 Ti 사이급 가격대 찾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상태 보면서 천천히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젠 5000번대 관련 소식이에요. 라이젠의 게임 특화 모델 X3D 라인업은 확실하게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죠. 5800X3D를 시작으로 이후 출시된 7800X3D와 그 형님들은 게임용 CPU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부분 시작입니다. 루머에 따르면 버미어 라이젠에 X3D 모델이 추가될 거라고 해요. 5500X3D와 5700X3D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가 짐작하기에 새로이 출시되리라 예상되는 요 두 친구들은 컴퓨터를 새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존 AM4 플랫폼 1000번대 서밋 리지나 2000번대 피나클 리지, 3000번대 마티스, 5000번대 버미어 사용자들 중 보드갈이 없이 간편하게 성능을 끌어내고 싶은 분들을 목표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5700X3D는 5800X3D의 클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친구들일 테고 5500X3D는 5600X3D의 클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친구들일 거라 AMD가 남는 제품들로 또 다른 시장을 확실히 공략하려는 모습이 치밀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5600X3D가 마이크로 센터 한정으로 출시되었던 전례가 있어서 5500X3D와 5700X3D가 실제로 출시된다면 한국에도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요 두 제품이 나오면 싼 맛의 CPU 업그레이드에서 성능 챙기기에 아주 좋은 기회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이번 달 소식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인텔의 14세대 i3 14100이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유출샷이 도는 일이나 삼성이 비오이와 손절한 일, 유튜브의 애드블락 이야기 등 관심을 조금 뒀다면 재밌는 사건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고나라 쪽에서 3000번대 중고 그래픽카드 매입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코인 시장도 꿈틀꿈틀하는 걸 보니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이러다가 다시 한번 채굴붐이 일어나서 그래픽카드 가격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니 지금 당장은 견적 소개해드리는데 집중해 볼게요. 바로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견적입니다. AMD 5600G를 활용한 가성비 사무작업용 PC예요. 사무작업용 PC로는 총 2대를 준비해놨는데 그중 첫 번째인 이 친구는 그래픽 성능이 다른 견적보다 더 좋은 친구예요. 일반적인 사무작업부터 유튜브 시청, 인강 시청, 웹서핑 등은 물론이고 롤같이 가벼운 게임 정도는 너끈히 구동할 수 있는 견적입니다. 매장에서 포스기 용도로 쓰시거나 사무실에서 가볍게 사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견적이에요. 여기에 필요에 따라 저장 공간 정도만 조절해주면 용도에 맞게 정말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기 좋겠죠. 두 번째 견적입니다. 인텔 12100을 사용한 가성비 사무작업용 PC예요. 첫 번째 친구보다 그래픽 성능은 떨어지지만 빠릿한 만큼은 누구보다도 남다른 녀석입니다. 사무작업, 유튜브, 인강, 웹서핑 다 가능한데 확실히 빠릿한 맛이 있어서 인터넷 하는 맛이 나요. 용도 자체는 일반 견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사무작업용으로, 매장에서 포스기 용도로 등 가볍게 사용하는 곳에서 쓰기 좋고요. 필요에 따라 저장 공간 정도만 추가해서 구매해 주시면 진짜 가볍게 사용하기 이만한 친구가 없어요. 요즘은 주식보다는 코인 거래용 PC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코인 시장이 좋다는 거겠죠. 이럴 때 뒤처지면 큰일 나죠. 확실한 장비가 있어야 확실한 거래도 가능한 만큼 주식 및 코인 거래용 PC를 준비했어요. 12100을 사용해 빠릿함을 확보했고 메인보드는 모니터 출력 단자가 무려 4개나 구성된 녀석을 사용해서 최대 4개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구성으로 준비해봤어요. 만약 HTS나 인터넷 탭을 여러 개 켜놓고 사용하신다면 12100에서 12400으로 올려서 구매하시는 게 더 적절하고요. 필요에 따라선 램도 32기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서 구매해주세요. 완벽한 트레이딩에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PC면 스타트는 확실하게 끊을 수 있어요. 게이머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견적부터는 본격적인 게임용 CPU입니다. 라이젠 5600과 지포스 1660 슈퍼를 조합한 견적으로 FHD 해상도에서 가성비 좋게 게임하시기에 좋은 견적이에요. 롤, 발로란트 같은 인기 저사양 게임은 무난하게 확실하게 돌려주고 로스트아크 배그 같은 게임도 약간 옵션 타협해주면 고주 사율 모니터 쓰는데 부담없이 돌릴 수 있어요. CPU가 6코어인 만큼 프리미어 프로 혹은 3D CAD 같은 렌더링 작업에서도 어느 정도 힘쓸 수 있으니 정말 팔방미인 같은 제품입니다. 메인스트림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였죠. 4000번대 메인스트림급 제품인 4060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대 3060의 명성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제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죠. 그래픽카드가 올라온 만큼 이전 견적과는 차원이 다른 FHD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존에 옵션 타입이 필요했던 고사양 온라인 게임이나 스팀 게임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여러모로 진짜 제대로 된 본격적인 게임용 PC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녀석이에요. 마찬가지로 CPU는 6코어 5600을 사용했으니 다중코어 사용 작업에서의 성능도 아쉽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빡세게 굴리실 예정이라면 램은 32기가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조사에 대한 취향 차이는 언제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취향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준비한 인텔의 6코어 12400F와 4060 조합의 견적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텔과 AMD 간의 호환성 문제나 프로그램 오류, 동작 불가 등의 증상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지만 간혹 개인 성향의 문제 혹은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중단 등으로 인텔에만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성능이나 작업 성능 모두 AMD 라이젠 5600을 사용한 견적과 괄목할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높아지면 성능이 좋아지죠. 여기 성능에 목마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한 마리의 야생마가 있습니다. 5600과 4060 Ti를 조합한 FHD 해상도 고사양 게임용 견적이에요. 요 PC로는 롤, 발로란트는 말할 것도 없고 엔간한 스팀 게임, 물론 레데리, 사폰 같은 최고사양 게임들한테는 머리를 좀 숙여야겠지만 엔간한 게임들은 다 쓱 하고 그냥 쉽게 돌려줍니다. 힘이 너무 좋아서 QHD 해상도도 덤벼볼 수 있는 PC예요. 더군다나 최신 개발 게임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DLSS 3.0도 지원되니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죠. 매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견적입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변종 견적입니다. 인텔의 12400F를 사용해 개인의 성향 문제부터 인텔 최적화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게임 성능이나 작업 성능 모두 AMD 라이젠 5600을 사용한 버전인 7번 견적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회사의 제품을 쓰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겠죠.
본래 게임 좀 하는 사람들은 60번대로 만족하기엔 좀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가성비 팡팡 터지는 4070 견적입니다. 라이젠 5 5600과 RTX 4070을 조합해 FHD 해상도는 이제 완벽하게 종결, QHD 해상도에서 가성비 넘치게 게임할 수 있는 견적이에요. 3080급 성능으로 롤, 발로란트 같은 저사양 게임들은 몇백 프레임씩 뽑아내주고 배틀그라운드나 에이펙스, 레데리, 사펀 같은 고사양 게임들도 무난하게 그냥 쓱 돌려줍니다. QHD 유저분들은 요 견적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FHD 240이나 360Hz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요 견적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AMD와 인텔, 지포스와 라데온 같이 회사, 브랜드 간 취향 차이는 언제나 있어 왔는데요. 과거엔 두 카테고리 모두 한쪽 브랜드가 압승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다른 한쪽도 꽤나 선택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이제는 사용 용도와 예산 등을 따져서 구매하는 게 현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같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한 견적이어도 AMD의 5600을 사용한 9번 견적과 인텔의 12400F로 구성한 10번 견적을 나눠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구형 프로그램, 에뮬레이터 등은 인텔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만큼 그런 경우라면 이쪽을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게임용, 작업용이시라면 둘 중 편하신 걸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그래픽카드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CPU에 따라서 실시간 프레임, 평균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수치가 변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전 5600과 12400F는 둘이 거의 동률인 상황이지만 아예 최신 세대로 넘어오면 이야기가 다르죠. 7500F는 5600 대비 대략 10% 가까이 향상된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는 만큼 기본 성능 자체가 한 차원 다른 제품입니다. 여기에다가 4070을 끼얹었으니 성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게임에 올인한 견적입니다. 4070 이상 사용하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고 쾌적한 사용감을 원하신다면 이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인텔의 14세대 i5 14600KF는 14코어 20스레드의 막강한 멀티코어 성능을 보여주는 CPU로 이전 7500F 견적이 게임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었다면 이 친구는 반대로 게임은 더 잘 돌아가는데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등을 포함한 영상 편집 및 CAD, 맥스 등의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이에요. 게임에선 미세한 끊김의 척도인 하위 1% 프레임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멀티코어 성능이야 애초에 코어 수 차이가 너무 나니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아무튼 나는 게임도 더 잘 돌아갔으면 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 작업을 염두에 두고 컴퓨터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아주 그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14600K로 변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램은 32GB 혹은 64GB로 구성하시는 거 기억해주세요. 4070이 3080급의 제품이었다면 4070ti는 3080ti랑 3090을 지나 3090ti급의 제품입니다. 성능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QHD 고주사율 모니터 사용은 기본이고 4K 해상도도 어느 정도 덤벼볼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에요. 앞에 4070 견적 두 개의 경우와 같이 이번 견적은 7500F를 사용한 게임 올인형 견적이라 게임만 하시는 분들한텐 이만한 가성비 견적이 없습니다. QHD 고사양 게임용 PC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QHD 고사양 게임 플러스 작업용 PC입니다. 4070ti를 사용해 압도적인 그래픽 성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14600KF의 멀티코어 성능을 합친 힘 하나는 아주 대단한 견적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 정도 급에선 인텔의 AMD보다 하위 1% 프레임이 더 우수하게 나오는 만큼 같은 환경이어도 더 부드럽다고 느껴질 여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14600K로 변경해 주시고 램은 32GB 혹은 64GB로 늘려서 구매해 주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영상 초반에 AMD의 5500X3D, 5700X3D 루머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X3D 라인업이 AMD의 게임 특화 라인업이라고도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엔 그 제품을 사용한 견적입니다. 최신 X3D 라인업 중 게임 성능이 가장 좋은 7800X3D를 사용해 압도적인 FHD, QHD 게이밍 성능을 확보했어요. 거기다 4070ti까지 사용했으니 성능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안정적이고 높은 프레임을 확보하고 싶다? 요 견적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견적이니만큼 화사한 화이트로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14세대로 넘어오면서 효율 코어가 늘어나 멀티코어 성능이 상승한 14700K를 사용해 영상 편집 및 렌더링 등의 작업에서 성능 향상을 꾀했고 튜닝램과 3열 순행 클럭
그리고 강력한 파워를 사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을 둘 다 잡았습니다. 게임 성능이야 4070 Ti를 사용했으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요 견적은 게임용으로도 성능이 상당하지만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를 통한 영상 편집 및 캐드, 맥스 등 렌더링 프로그램도 게임만큼이나 병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내가 작업으로 밥 벌어먹고 산다? 요 정도는 구매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12월 추천 견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제품 그래픽카드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4070 이상 제품들은 구매하실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루머로 도는 발표일인 1월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가 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테지만요.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니 한번 들려서 확인해 주세요. 기타 구매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 RYDCOM 해주시면 저희 채널 뜨니깐요. 그쪽으로 문의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